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횡보를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지금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고 뭐 클래리티 법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말 외부적으로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횡보를 한 상태에서도 올라탔을 때 강한 저항을 맞고 떨어졌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여길 맞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더 횡보를 한 다음에 완전히 다 몰릴 때 그때 올라탄 상태에서 가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예전에도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이제 올라타면서 간 거, 여기서도 이만큼을 올라타면서 간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얘도 보면 이 상황에서 일봉도 그렇지만 주봉에서도 이동평균선이 많이 몰렸거든요. 근데 주봉이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몰리려면 얘나 이런 애들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격을 더 많이 횡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3월, 5월 뭐 이럴 때까지도 횡보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여길 가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움직임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48,000이라든지 아니면 뭐 5만대라든지 이런 가격대들이 아직 아예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쉽다.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어쨌든 현물로 보기 때문에 이 매물대부터 시작해서 44,000 정도 볼게요. 많이 밀린다 생각하면은. 그리고 여기서 66,000 이렇게 보시면 되게 범위는 넓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모아놨던 현금을 통해서 천천히 내가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쁜 가격대는 아닙니다. 근데 항상 분할 매수를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돈을 더 많이 투입하는 일종의 그 마틴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 피라미드 마틴 뭐 이런 방법들이 있죠.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것만 받아들여가지고 유리한 대로만 해석해서,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해석해서 어떻게 하죠? 다들 여기서 막 많이 샀다가 평단이 얼마 떨어지지도 않고 여기서는 조금씩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는 이런 역피라미드 형태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뭐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많이 오른 게 맞지만,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하다못해 금, 은 뭐 이런 애들보다도 퍼포먼스가 비트코인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알트코인은 뭐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생각보다 대세 상승장이라는 게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좀 크게 올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얘네들에 비해서 원래 코인 자체가 위험성이 더 높은데, 그렇다면 보통 하이리스크면 하이리턴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떨어지는 폭도 예전에 어떤 버블, 그러니까 2017년과 2021년 이후에 떨어졌던 그 하락폭, 비트코인 기준으로 뭐 77%, 80%이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고점에서 지금 벌써 한 40%, 50% 정도가 빠졌는데 4만대까지 가면 60%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잡고 보면, 좀 크게 잡고 보면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맞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제가 항상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스피도 보면 지금 대형주, 특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 위주로 반도체 사이클과 맞물려서 뭐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 대형주 중심의 리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빅테크도 마찬가지로 왜 빅테크라는 이름이 붙여졌냐 이거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단일 자산을 어떤 자산군에서 가장 대형의 주를 산다고 했을 때 비교적 적은 투자 비용으로 높은 기대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건 사실 비트코인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2100만 개, 희소성은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물론 뭐 이렇게 떨어질 때가 되면 뭐 양자 컴퓨터니 뭐 비트코인이 효용성이 없니, 안전자산이 아니고 뭐 디지털이 아니고 어쩌고 별의별 악재와 퍼드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때 우린 지나고 보면 기회였긴 했으니까, 추후에 양극화라는 것들이 더 많이 오게 된다면 이 양극화라는 것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후발주자들이 양극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되게 어렵겠죠. 양극화라는 게 정말 심해질 텐데 아까 제가 이렇게 피라미드 그렸는데 우리 한 이런 사람들하고 이 아래의 사람들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 아래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아랫사람 이 정도 층에 있는 사람이다 혹은 뭐 이런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포기해야 되냐? 사실 이론적으로는 포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면 어떤 접근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정말 어려워요. 잃지도 않아야 되며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면서 또 이 부자들이 상위 1% 뭐 0.5% 0.1% 이런 사람들이 재산 증식을 할 때 이 배수보다 나의 재산 증식의 배수가 계속해서 높아지면 이 격차가 줄어들겠죠. 이 격차가 줄어들겠죠. 점점 이렇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노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대형주 위주의 어떤 사이클이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데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상태를 보면 패러다임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기업들이 난무하지만 거기서 채택받는 애들이 몇몇 되지 않고 예전에는 우리가 뭐 20년 단위나 혹은 30년 단위로 끊어보면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 막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AI라는 게 대세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세상이 왔는데 AI가 대세가 된다고 했을 때 AI를 가장 잘하는 회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오픈 AI도 있겠죠. 오픈 AI도 있고 근데 뭐 걔네들은 어쨌든 새로 생긴 기업에 톡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역시도 뭐 테슬라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웨이모도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 승자 독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구나. 왜? 빅테크들의 가장 강점은 적은 인력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신기술에 이런 데 투자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품질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생기업들이 이 사업 분야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승자독식의 시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의 어떤 대형주 그러니까 그런 자산군에서 딱 하나의 1등 기업을 산다 했을 때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거랑 같은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랑 미래 수익률의 가치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높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그럼에도 사는 이유는 이번에 코스피 장을 봤지만 안정성이 그만큼 삼성전자는 정말 이미 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승자독식이라는 개념에서 또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는 건데 삼성전자가 한창 2021년도에 막 올라간 다음에 10만 전자 가냐 안 가냐 하다가 목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그때 막 5만 원대나 이런 데에서 막 횡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15,000에서 12만 달러를 간 거면 거의 진짜 한 몇 배죠? 이 정도면 거의 뭐 6, 7배, 7배 정도 간 거잖아요. 7배, 8배 정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간 거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아예 안 가진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알트는 아예 안 간 알트들도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을 계속 담아놓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세일러가 옛날에 했던 말이긴 한데 2100만 개라는 거를 우리가 이 비트코인은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잖아요. 부담 없이. 이거를 2100만 개 부지에 땅을 사는 것과 같다. 혹은 뭐 부동산을 사는 것과 같다. 이런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 가격대에서는 어쨌든 좀 횡보가 있으니까 내가 현물을 계속 한다면 선물은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은 현금이 있고 현물을 위주로 한다면 그래서 그리고 비트코인은 모아갈 생각이 있다면 지금 가격대는 정말 매력적인 자리는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 아마 떨어지게 되면 이런 자리쯤 오잖아요. 그럼 저도 막 유튜브에서 뭐 3만 대도 열릴 수 있다, 뭐 2만 대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리스크를 어느 정도 내가 인지를 하고 있고 4만 대가 바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4만 대에서 더 뚫릴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현금을 남겨놓는 정도까지만 해주면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자리들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우리가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는 시점까지 오기는 했는데 이걸 조금 더 횡보를 가서 이렇게 돌려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올 거다. 근데 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테더 도미넌스가 너무 강력하다. 살아있다라는 거. 근데 요즘 또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요즘 테더가 조금 줄고 TC가 좀 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블랙록도 갑자기 이제 슬슬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들의 손바뀜을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의 손바뀜이나 이런 게 끝나면 우리가 코스피에서 본 것처럼 코스피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하기 전에 긴 시간의 횡보를 한 다음 그 다음 올라갔듯이 비트코인도 더 많이 올라가게 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필요하다? 횡보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지표를 보더라도 어쨌든 이제 거의 교차가 됐는데요. 이런 교차들이 많아지는 시점에 보통 뭐가 나왔다? 우리가 이제 거시적 바닥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까지의 겹침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정도를 들어가 볼 만한 지점은 맞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인지를 하면 내가 비중을 조금씩 넣어야겠네라는 결론을 당연히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되 어쨌든 분할 자리 정도까지는 온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점 2023년 바닥에 준하는 그런 체감이 될 것이다. 손실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뭐 이 사람의 얘기인데요. 불장이 연기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알트장이 안 왔다. 연기가 됐다. 그게 이제 요 사이클과 맞지 않았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사이클 어쨌든 튀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곧 상황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어쨌든 떨어지게 되면 다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이건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다시 고래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떠났고 고래들이 시장을 만지는 그런 시점에 왔다. 그리고 고래가 물량을 넘길 때가 보통 보면은 뭐게요? 바로 개인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데 지금은 그거랑은 좀 반대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걸 보면 아직까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긴 하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바닥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지만 결국 뭘 해야 되냐면 분할을 해야 되고 분할을 하려면 또 뭘 잘 지켜야 되냐 했을 때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코인을 누가 쳐다볼까 그리고 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어쨌든 좀 횡보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량이 어쨌든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는 확실히 멀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어느덧 축적 영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횡보를 좀 하면 이 축적을 하는 그런 사이클과 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조금 걸려요. 이게 러우 전쟁이 시작이 되고 뭐 루나 사태 터지고 뭐 난리 나는 그 시점인데 이때가 어쨌든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인데요. 근데 이게 제 두 가지 가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날 것 같다. 혹은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어쨌든 미국이 대놓고 이렇게 빡빡빡 하면은 금방 끝나더라고요. 베네수엘라 때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돈도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위험 자산으로 좀 간다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다가 돌릴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런 움직임이 한 번 더 벌어진다,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외 변수들이 많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번의 하락이 더 온다거나 한 번의 하락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요런 느낌으로 왔다가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정도의 눌림은 내가 더 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비중 조절만 한다면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고래들이 전례 없는 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이게 손바뀜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올드머니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관심을 좀 덜고 이제 뭐 금으로 간다거나 뭐 중시로 간다거나 이렇게 많이 갔는데 이 틈을 누군가는 노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프랙탈을 봤을 때 얘는 이제 이렇게 가서 횡보를 할 거다. 이렇게 가서 횡보를 할 거다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횡보를 하더라도 횡보의 범위가 지금 가격대보다 밑에 동그라미를 쳐놨다는 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라 이거거든요.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뭐 이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죠. 어쨌든 빨리 상승을 한다라는 거 그만큼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첫 출발이 바닥 기준으로 반등을 하는 건 알트가 빠른데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시간이 되면 알트가 주춤하거나 오히려 비트가 오를 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도미노스가 오르면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약세장에서 강세장을 넘어가는 그 초입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어쨌든 좀 없는 분들은 분할을 하기 좋은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